2, 3주 전에 우리가 자주 거론을 했던 탈북자 다시 입국했던 임지연 씨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역시 그동안에 어렵게 살아서 결국은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입국하기 전에 본인의 팬카페에는 좀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정말 그동안에 여기서 잘 살았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저는 학교 입학 3월 달에는 팬카페에다가 학교 입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였었고 가기 바로 직전인 것처럼 보이는 4월 달에는 저를 무지무지 예뻐해 주시는 우리 여러 팬분의 따뜻한 마음에 더불어 저는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번에 바로 북에서 인터뷰했을 때 또 그저께 인터뷰했던 내용 나왔을 때 보면은 정말 탈북해가지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료까지 좀 보죠. 그러나 남수는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남순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허무한 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비슷하시더라고. 그만 우습게 보고 바보 취급하고 거기서 갖다가 스트레스 받고 환멸을 느끼는데 더는 일자리는 없으니까 더는 안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다 거짓말이구나. 그럴수록 야 정말 집으로 가고 싶다. 뱃땅으로 가고 싶다. 저국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더 갈라들고 진짜 하루도 못 살겠더란 말이에요. 네, 우리 다른 패널 중에 얘기가 그동안에 나왔을 때 되게 우리 민족끼리 일을 통해서 주로 대외 선전적으로 쓰이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걸 보면은 대외 선전용으로 쓴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발언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정훈 박사. 예. 사실은 이제 왜 다시 등장했는가가 지금 최대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배경이 좀 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인권연합이라는 쪽에서 이 납치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발적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방송에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납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결됐는지 조만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등장시켜서 남한 사회 뭐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북한 사회가 좋고 되돌아오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탈북자들을 좀 선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예. 그 효과가 이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일단 등장을 시킨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납치설 자체에 대한 뭔가 반박용으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네요. 김현성 부원장.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 네.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이 취임식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자들한테 예우와 보상을 충분히 해라. 그리고 부상장병 치료에 만전을 관련 기하고 얘기죠. 예. 네. 얘기하세요. 원인 구명도 해라.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이게 이 지시사항을 하고 가셔서 아까 제가 최진영 변호사가 했는데 주제에 넘어갔더니 그 부분에 좋은 대해서 지적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임지연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탈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40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왔는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한 40년도도 차이가 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사시는 분들이 남한에 와서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지연 씨는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매체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서 이렇게 재입국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남한에 탈북을 해서 다시 재입국한 사례가 좀 있어요. 심심찮게. 그렇죠. 이미 20몇 건 발표되었고. 예, 그 이상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심심찮게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차제에 이 탈북민에 대한 사람들의 조금 더 다른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우리 내부에서 탈북민들을 너무 이제
우리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남한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북을 또 자극할 수도 있고 네. 우리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단하고 가정에서 앞서가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탈북 단체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맞다. 이 네. 부분은.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얘기는 조금 자제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북한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과 조금 가까운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 공개하는 매체도 다른 곳이 아닌 네, 두 번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은 것은 남한과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를 상대로 해서 선전, 이른바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읽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들이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현재 탈북자들을 해서 하루 같이 생활을 하고 예, 예. 한국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보면 그분들도 참 애환이 있곤 합니다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실제 팩트와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한국에 와서 이게 음지로 가서 성인 방송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성인 방송을 하는 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예.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냥 짧은 옷 입고 춤만 췄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그 그림을 보면은 거의 뭐 정말 19금을 훨씬 넘은 포르노 수준의 행위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대충 흐리게 된 걸 예.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팩트인 것인지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팩트인지는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본인의 말이 진실과 다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 두 번째 인터뷰는 첫 번째와 좀 달라요. 네. 첫 번째와 이제 옷차림 또 표정 말하는 부분이 다 달라졌고 훨씬 밝아졌죠. 여기. 예, 그 재미교포 노길남 목사, 씨요. 네. 노길남 목사가 이제 인터뷰이 역할을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연성화돼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체제를 일방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하면 이 노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남쪽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정원 기획설 같은 이야기를 흘려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남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니까 국정원부터 다 연계돼서 준비가 되어 있더라. 예. 이런 대목들은 조금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흘리는 대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납치됐다 이게 아니라 내 발로 갔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남자친구 문제에 대해서 구설이 있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의혹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성인이 남녀 관계가 뭐가 문제냐.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예. 성인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연성화돼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이게 체제 간 체제의 어떤 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물론 이제 남한 생활에 대해서 환멸, 허무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느낌은 임지연 씨가 자기 개인적인 해명을 위해서 네. 마치 이 인터뷰를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조금 두고 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나왔다시피 그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갔고 바로 그 도착하자마자 북한군이 환영하면서 이끌어줬다라는 것 등 네. 상당히 현실성이 좀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이것이 조금 더 일상화될 소지가 좀 있어 보이죠. 만약에 교류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예.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곳이 저렇게 나왔다가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저렇게 또 들어가는 것도 이 가능한 일인 거에 상당히 놀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도 한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탈북해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두어서 우리 국가적인 관리라든가 아니면 탈북하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이 방송을 사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는 생각한 게 하필이면 왜 유튜브에 우리 민족끼리냐. 저거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까지도 고려한 어떤 포섭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대까지 계산을 해서 이 북한이라는 곳이 사실은 개방된 곳이고 생각보다 압록강 헤엄쳐 들어갔고 바로 북한 정복도 안 만나고 몸이 아파서 쉬다가 집에 돌아갔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가 지금 얼어붙어 있잖아요. 김정은이라는 네. 사람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심지어 미국인이 대학생이 무고하게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리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탈북자 문제 내지는 남북과의 교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넓은 폭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좀 탈북자를 그 태영호 그 주영 봉사하다가 네. 북한 봉사하다가 한국으로 오신 네, 분이 네. 한국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럴 거 해야 된다. 북한 정권은 절대 그 사람들은 안 바뀐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잘 사는 거 우리 드라마를 그냥 막 보내주고 그거 숨어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60만 한국의 군인은 안 무서운데 탈북자들은 무섭다. 탈북자들이 3만 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네. 우리가 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지금은 저분 때문에 임지연 씨 때문에 뭐 위장 간첩이니 뭐 좀 냉소적인 시각이 좀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분들을 사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 분이고 지금 뭐 그 남양유업이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그룹사도 다 네. 북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을 잘 할 수 있게 지금 그분들이 3만 명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대요. 네,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네. 잘 좀 이끌어주는 우리가 그 국민 의식 이게 앞으로 통일을 위한 근본 네. 바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기 그 생각합니다. 다른 탈북자 저 이소일 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눈빛이 변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탈북자 프로그램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탈북자들을 관련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과거에 동서덕 사례를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서덕이 이 왕래나 자유로운 교류 관련해서는 간첩이 아닌 한은 서로 굉장히 자유롭게 왕래했던 그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과거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시대장 9년 동안에 아무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개성공단조차도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을 위한 뭔가 단초가 된다라면 이 민간인들 간의 교류, 그러니까 이걸 탈북자라고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좀 그것도 사실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고민, 동서덕이 서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왕래했던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갑자기 오늘 왜 그 서영란 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지금 뭐 이 임지연 씨의 북한으로 도로간 재입국에 대해서 네. 세 가지 가설이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납치다. 두 번째는 이 남한에 와서 생활하다가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제발로 돌아갔다. 자진 납북설, 자진 이제 재입국설. 세 번째는 공작원설이 나왔어요. 네. 지금 얘기하신 그 경우가 이중 간첩이나 공작원 아니냐 하는 건데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지난해죠. 독살로 사망한 김정남 씨의 경호원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정남의 경호원이라고 한다면 자, 이 북측에서 붙여준 인물이냐 아니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고용한 인물이냐. 그런데 사실은 북에서 조정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감시원으로 붙여놓은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남은 가족이 있지만 바로 이제 이 서영란과 사실은 남녀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다. 근데 그것이 훈련된 임무였던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관계였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의 가설이 갈리고 있어서 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